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써 영화 제작 시간 벌써 5번째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알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수업에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영화나 편집이나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아주 많이 적어주셔서 그걸 읽어보면서 꼭 대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편집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 편집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영화를 편집하는 때는 아비드라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방송이나 광고에서는 프리미어 파이널 컷 프로 아비드도 쓰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파이널 컷 프로는 매킨토시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조금 더 대중적인 것은 프리미어라는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프리미어를 좀 공부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이제 노트북을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 없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 프로그램인 키네마스터하고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키네마스터하고 파워 디렉터가 모바일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편집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고급 기능을 익혀서 편집을 잘 할 수 있고 또 영화에서는 어떤 편집의 기교보다는 어떤 것을 어디에 붙이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편집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타이틀 같은 거를 예쁘게 만든다거나 할 때는 또 키네마스터에서 좋은 또 자막을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충분히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데 걸리는 제작 기간이 궁금해요. 제작 기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어요. 보통 영화를 만들 때는 처음에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한 아이템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서 그 시나리오를 초고가 나오면 그게 초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고, 2고, 3고, 4고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고쳐 나가거든요. 그 기간이 뭐 짧으면 6개월 안에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막 1년, 2년 또 심지어는 3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영화가 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도 투자자를 잘 받지 못해서 영화가 개봉이 늦어지고 또 제작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보통은 시나리오 개발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려서 그 다음에 영화를 준비해서 찍는 시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또 편집해서 배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한 3개월 뭐 그 정도. 보통 배급 시간과 그 편집 시간은 좀 짧게 보통 급하거든요. 많이 미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 안에 끝나게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영화겠죠. 혹은 뭐 2년 정도 걸리기도 하답니다. 예. 자, 예능을 촬영할 때 보통 몇 개의 카메라가 투입되나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 예능과 영화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 예능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뭐 어떤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놓치면은 다시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영화는 대본에 의해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해서 최고로 좋은 장면을 골라내는 작업이지만 예능은 순간순간 그 얼굴 표정이나 그 사건 자체를 막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출연하는 어떤 출연자 수만큼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요즘은 출연자가 되게 많잖아요. 막 떼거지로 막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출연자가 10명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10대는 있어야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 표정을 잡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메인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는 MC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의 메인 화면들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 멀리서 찍는 지미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큰 크레인에 카메라가 달려서 이렇게 막 높이서 쳐다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지미집 카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미집이 보통 기본으로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봤을 때 뭐 뭉쳐야 산다 같이 이렇게 양옆으로 꼴대를 놓고 경기를 할 때는 이쪽 꼴대 저쪽 꼴대 지미집이 기본적으로 2대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몇 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최소 10대, 그다음 많게는 20대, 뭐 그렇게까지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카메라도 많고 시간도 긴데 한 회 편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예능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편씩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촬영, 편집 이 과정이 다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밤을 새면서 감독들하고 그다음에 조감독, 그다음 편집 감독이 함께 밤을 새면서 편집을 한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라고 제가 딱 얘기는 못 하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한 24시간 거의 밤을 새면서 편집을 하고 그 이후에 또 CG, 자막, 특수효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또 하는 담당자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하는데 제가 몇 시간이라고 딱 잘라 얘기는 못 하겠지만 길게는 10시간까지 뭐 짧으면 한 두세 시간 안에도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4시간 이상이다. 48시간 정도 최소한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편집을 잘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편집은 하면 할수록 늘고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타고나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타고나듯이 편집 같은 거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편집에 소질이 있구나. 그거를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특별히 배우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번 영화 시간에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재능을 발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수효과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CG를 입히기 위해 배우가 얼굴과 몸 등에 센서를 붙이고 촬영하는 기법에 대해 잘 알고 싶습니다. 네, 오, 그래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이 기법을 사용한 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에서, 그 골룸 있잖아요. 예, 골룸 아시죠? 골룸은 어떻게 그 CG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골룸처럼 그렇게 키가 작고 왜소하고 조그만 사람이 그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G일 수밖에 없는데 CG인데 연기를 너무너무너무 잘해야 돼.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 컴퓨터로 하나하나 그 표정과 모양새들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어색한 그런 단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룸 때 처음으로 그 모션 캡처 기능이 굉장히 대중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곳곳에 이렇게 표정과 근육이 들어가는 부분마다 이렇게 센서를 붙이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센서가 전기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센서 하나하나마다 움직이는 것에 대한 X값, Y값, Z값이 다 이제 캡처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연기 막 이런 것들이 숫자로 다 저장이 돼서 그 값을 그대로 컴퓨터 그래픽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골룸이라는 그 캐릭터의 똑같은 위치에 이제 그 정보값을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그 컴퓨터 그래픽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해서 그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게 모션 그래픽이라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최근에는 신과 함께해서 그 악귀인가요? 예, 예, 그 악귀, 예, 그 형 캐릭터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 캐릭터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막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묻히고 막 그러고 날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기법들을 처음은 아니고요. 그때 그 기법이 쓰였고 그 전에는 그 고릴라를 CG로 만든 그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모션 캡처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베네딕트 컴버디치가 연기했던 그 호빗에서 스마우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다. 제가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질문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에 나온 광고 같은 짧은 광고는 촬영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촬영 시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가 봐요. 그 광고가 아무리 짧아도요, 10초, 15초, 뭐 20초, 길어야 30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촬영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루가 걸립니다. 예, 근데 이틀이 걸리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루 안에 모든 조명, 뭐다 마이크, 촬영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외주 제작사들이 모여서 그 광고를 찍는 건데, 보통 이제 뭐 스튜디오 대여 같은 것도 시간당 얼마,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것도 하루에 얼마, 뭐 조명도 뭐 하루 기본 6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은 하루를 단위로
특히 무엇보다도 배우들은 자기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 광고 촬영, 이렇게 광고 촬영을 빼놓으면 그 하루를 일단은 광고에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 배우가 오면 그 배우한테서 많은 것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이렇게 할애를 하죠. 하지만 하루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고 촬영 같은 것은 하루 안에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화를 찍을 때 내용 순서대로 촬영해야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 그러나 이거를 또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영화는 영화의 내용의 순서는 있지만 그 찍는 순서는 완전히 뒤죽박죽이거든요. 왜냐면 영화 처음에 어떤 바다 장면이 나왔고 또 영화 끝부분에 바다 장면이 나왔다면 바다를 두 번이나 가서 촬영하기 힘드니까 그 바다 장면들은 모아서 찍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지난번에 씬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씬은 밤에 찍고 어떤 씬은 낮에 찍어요. 그러면 낮에 찍는 씬들은 몰아서 찍고 밤에 찍는 씬들은 또 몰아서 찍어야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영화의 순서를 촬영하기 쉬운 순서대로 바꿔서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은 점점 감정이 고조되는 영화를 하면은 점점 그렇게 고조되는 연기를 차근차근 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막 폭발하는 연기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영화 전체를 소화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감정에 충실하게 감정선을 지켜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감정선을 잘 지키는 배우가 또 영화에 기여를 많이 하게 된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롱테이크 기법으로 찍은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롱테이크 기법은 보통은 한 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씬이 넘어가면 그거는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롱테이크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롱테이크로 보통 찍었다 하면은, 그 한 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1917 같은 영화는요, 그 영화 전체가 롱테이크로 찍혀졌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할 때는 그 영화 1917 혹시 보셨어요? 굉장히 명작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상영이 점점 미뤄지고 있어서 1927이 아직까지 영화관에 걸려있는 게 굉장히 다행인데, 시간 되시고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한번 그거 영화관에서 놓치지 말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와, 이 아카데미에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하고 끝까지 각축을 벌이고 가장 주목을 받는 영화 중에 하나가 1917이었거든요. 1917은 안타깝게도 이 기생충에 밀려서 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와, 이 영화를 기생충이 이겼다고? 하면서 놀라게 될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딱 한 번 빼놓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롱테이크처럼 원테이크처럼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찍을 수가 없죠. 예, 정말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주 교묘하게 중간중간 편집하는 부분을 이어 붙여서 마치 롱테이크로 찍은 것 같은 원테이크, 원 컨티뉴트, 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던데 마치 카메라를 끊지 않고 한 번에 찍은 것 같은 그런 위대함이 느껴지게 만든 영화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한 번부터 다 찍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겠죠. 자, 마이크의 털이 왜 복슬복슬한가요? 너무너무 귀여운 질문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또 많이 보셨죠? 영화 찍을 때 이렇게 막 털이 달린 그 마이크를 이렇게 높이 들고 있는 그런 거요. 요건 윈드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바람 소리 있잖아요.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나는 그런 파열음 있죠. 예, 그런 바람 소리를 좀 막아주고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윈드스크린이 달린 마이크입니다. 이건 분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예요. 한 씬을 찍을 때 몇 번의 컷을 걸쳐 카메라로 찍는데 편집을 해서 자연스러운 한 씬을 만들려면 배우가 첫 컷에서 했던 움직임을 이어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미리 정해놓은 동선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와,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도 친구가 질문해 주셨어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한 씬이 한 테이크로만, 한
컷으로만 돼 있지 않잖아요. 여러 번 샷을 나눠서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럼 그때그때마다 그 더블 액션 부분들은 연기가 겹치게 되고 그 부분 아주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움직여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으면 이번에도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지 자기 맘대로 뭐 왼손으로 밥 먹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어떤 배우의 움직임이나 의상 코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굴 색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똑같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스크립터라고 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스크립터는 아주 꼼꼼하게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똑같은 걸 찍을 때 그게 틀려지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영화에서 동선이 있죠. 그래서 그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 바로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리허설 때는 카메라도 돌아가고 그다음 배우들도 똑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면서 아, 배우가 어디서 어디로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카메라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이때 조명을 이렇게 위로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미리 동선을 체크하고 또 합을 맞춘다고 하죠. 배우들끼리 내가 이쪽으로 밀 테니 너는 이쪽으로 쓰러져라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약속을 해서 그것을 맞춰서 계속 똑같이 연기를 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요거 많이 보셨어요? 이 딱딱 소리 나는 일명 딱딱이라고 하는 슬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샷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샷들의 번호들이 다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매번 찍을 때마다 마치 이름표를 붙여두듯이 이 슬레이트로 샷과 그 번호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딱 소리가 나는 이 딱 소리가 또 하게 되는 역할이 있답니다. 예,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scene, 그 다음에 take, roll 이라고 써 있어요. 이 scene은 우리가 바로 배웠던 그 씬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씬에 첫 번째 컷을 쓴다 그러면 1-1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돼요. 그리고 뭐 5씬에 두 번째 컷이다 그러면 5-2 이런 식으로 써서 매번 샷을 촬영할 때마다 그 번호를 여기다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5-2라는 그런 샷을 찍는데 테이크를 처음에는 1이라고 써요.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촬영을 하고 나니까 중간에 뭐 오디오 사고가 나서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장면은 똑같이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두 번째 찍는 테이크를 여기 2라고 적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테이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촬영을 했더니 배우가 또 대사 실수를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똑같은 5-2라는 그 씬과 컷을 한 번 더 찍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 또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테이크는 한번 찍는 행위를 말하는데 NG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NG가 난 수만큼 이 테이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영화에서는 뭐 한 장면을 뭐 20번 정도 찍는 것은 보통이죠. 그래서 이 테이크가 가장 많이 여기 지웠다, 조연출하고 이 슬레이트 담당자는 분필로 여기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사라진 그 필름 영화를 찍을 때 필름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름의 번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필름에 1-1에 뭐 테이크 몇 번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거 여러 번 찍고 나면 그 필름 하나가 다 쓰게 되면 다시 두 번째 필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롤이라는 거 쓰지 않죠. 대신 뭘 쓰겠어요? 예, 메모리 카드를 쓰게 되죠. 예, 지금은 디지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모리 카드 1, 메모리 카드 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게 된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부분은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신 넘버 안에 신 넘버와 그 컷의 넘버 그리고 몇 번 NG가 났는지를 체크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테이크예요. 그래서 롱 테이크라는 말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롱, 한 번에 길게 찍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화를 촬영하려면 어느 학과를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었어요.
영화 제작을 하려면 연극 영화과를 나오면 되죠. 예, 그런데 꼭 연극 영화과를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대학, 일반 학과를 나와서 영화 아카데미나 다른 영화를 배우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영화를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현장에 조연출이나 연출부로 막내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답니다. 근데 연극 영화과를 나온다면은 이제 가장 좋겠죠. 예, 그죠? 예,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도 있었어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하신 적이 있나요? 전공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와 감독에 대해서 물어본 친구가 있었는데요. 선생님도 처음부터 영화를 전공했던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물리학과를 졸업해서 그리고 이후에 따로 다른 기관에서 영화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영화를 공부하면서 단편 영화 현장에서 예, 많이 경험을 했죠. 지금도 단편 영화를 예, 선생님 찍고 있고요. 예, 그런데 선생님은 영화 쪽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송 쪽으로 먼저 진출이 돼서 예, 방송에서 예, PD로 그렇게 일을 하였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는 음, 리차드 링클레이터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그리고 비포 미드나잇을 만든 영화인데요. 그 비포 시리즈를 선생님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또 같은 감독이 만든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 그 영화가 가장 최애 선생님의 영화랍니다.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좋아하는 감독, 예, 물론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은 옛날부터 봉준호 감독을 너무 좋아해서 봉준호 감독 때문에 영화를 공부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플란다스의 개 같은 거를 선생님이 10번도 더 봤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되어서 좋아한다고 쉽게 말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 자, 그 외에도 뭐 세트장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셨고, 예,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했고, 또 영화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막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좀 차근차근 또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영화를 찍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영화를 찍는 방법을 실제로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조를 짜서 예, 영화나 혹은 또 영화가 아닌 장르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팀을 나누어서 최소 뭐 3명에서 많게는 한 7명 정도까지도 팀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고요. 주제를 특별히 따로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를 짜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같이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예, 그렇게 하게 될 거고요. 영화를 편집까지 다 하나요? 그럼요. 영화를 찍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것을 찍어서 편집해서 또 다 같이 보는 것까지가 영화의 완성이랍니다. 반드시 그 상영까지 해야 예, 그 즐거움이 배가 될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등교를 언제 하게 될지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후의 일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영화를 찍게 된다는 것, 예, 그런 것들을 기대해 주시고 지금부터 자기가 찍고 싶은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 우리 조정원 선생님과 함께 스토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찍고 싶은 영화의 스토리, 그다음 내가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장면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장면 한번 영화로 찍어보고 싶은데 지금 방금 이런 사건? 너무 짧지만 한번 영화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포착해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